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은동님이 써주셨어요. 재미로 1-1과 1-2를 조합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ETF 승인 지연시켜서 1-2로 가는 듯 하다가 7월쯤에 승인을 시켜서 8월경부터 불장으로 진입하는, 이럴 경우 지금 비트에 올라탄 개미들 그리고 이제 기존 존버님들 물량까지 뺏을 수 있게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1-1로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주셨고, 아마 제 영상 보시는 기존 존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1-2로 가든 1-1로 가든 특별하게 뭐 물량을 털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DY 리님도 써주셨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안전한 1 시나리오는 세력이 결코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 1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세력 간 충돌에 의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는 그림이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 중입니다. 뭐가 됐든 ETF가 흔히 생각하는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ETF 일단 승인이 5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다시 한번 승인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그때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만약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1-1 시나리오가 저는 이제 유력해 보인다, 그 시나리오대로 갈 테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금 차트와 이제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니나노 님이 써주셨어요. 니나노. 만약 시나리오 1-1로 전개가 된다고 가정하면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되어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을 최근 이제 며칠 비트코인 4,200달러를 돌파하고 어떤 흐름이 진행됐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또 이제 에이다도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같이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소형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니나노님이 어떤 알트코인들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요. 포트폴리오에서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비중을 지금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미리 포트폴리오가 이제 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짜져 있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은 그대로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히려 알트코인들 펌핑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고, 만약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고점 영역에 이제 닿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교체 작업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아마 조만간에 이제 매도 시점이 올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이. 그래서 매도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라이트코인은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를 해서, 잠시만요. 예,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지난번에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라이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반대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비트코인 혼자만 가는 지금 장은 아니다라는 거. 나중에 비트코인 혼자 이제 상승장에서 상승장 끝자락에 2017년 말처럼 비트코인 혼자 그런 가는 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비트코인에 몰빵한다거나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그건 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비중을 내가 항상 끌고 가면서 거기서 홀딩 물량은 홀딩을 하고 교체할 물량은 교체를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제이든 킴님이 GKC 차트를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차트하고 지금 계속 이제 Q&A가 밀리다 보니까 차트와 뉴스 지금 시간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Q&A를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시간대 GK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시간대에 GKC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글을 또 써주셨는데, 오늘 금융위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허용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접근성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핀테크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으로 유추해보면 우리 신한은행 등 리플렛 멤버들과 파트너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을 통한 XRP를 이용한 국제 송금을 허용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기사를 링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19개 금융서비스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19개에 대해서 대출 5건부터 전자금융 1건, P2P 1건까지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경험해 접근성은 높아지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 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데 이거 느낌이 뭔가 좀 오지 않으세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지금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 발언에 어떻게 보면 기존 기득권인 금융 세력들, 그러니까 은행들, 기존 기득권인 은행권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별로 이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금운동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또 우리라든가 이제 신한은행 이런 핀테크 쪽에 리플과 긴밀한 이제 어떤 업무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진행해왔던 이런 은행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저는 기사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또 하나 이제 비슷한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마지막 발언에서 딱 생각난 그 코인이 리플이었어요. 리플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또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관련된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4월 1일자 기사고요.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우선 심사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기사를 앞에 초반부를 이제 읽어보면 이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자동차에 탄 채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 들어간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스타벅스 등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나 외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앱에서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등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한꺼번에 또 조회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 플랫폼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핀테크를 통해서 자동차에 탄 채로 우리가 앱을 통해서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이제 원화나 외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도 결국에 또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리플이 또 생각이 났던 거죠. 리플이 생각나고, 또 벡트 거래소가 준비가 되면서 또 스타벅스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맞물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갑자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고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게, 5월 달에 리플이 이제 이런 기사와 맞물려서 이런 기사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면서 리플이 실질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 5월 달부터, 제가 지난번에 그 누구였죠? 베어러블 가이가 얘기했던 그 5월 달 달력에서 해가 뜨는 그 모습에서 5월 달부터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이 본격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리플 차트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야옹님이 이제 의견 주신 내용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봐도 5월 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예. 다음으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야옹님이네요. 야옹님. 야옹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보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리플이 120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예전을 보면 120주 이평선을 한번 쫙 깨고 폭등을 했어서 다음 비트 펌핑 때 한번 깨주고 손절시킨 다음에 비트 5,700달러에서 저항을 받아 내려올 때, 그러니까 5,800달러에서 저항받을, 이게 이제 5,800달러가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5,800달러에서 잠깐 조정받고 그 다음에 8,000달러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까 8,500달러까지 8,500달러까지 가든지요. 그 라인까지 가지고 저항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리플이 좀 더 깨주고 반등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니면 최근 200주 이평선이 생겼는데 저항을 크게 받아서 거기까지 하락했다가 가진 않을까? 너무 망상이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야옹님이 의견 주신 걸 보고 차트를 보니까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시기 자체가 그와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리플 이제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고 BTC 마켓입니다. 보시면 리플이 2017년도에 5월 달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습니다. BTC 마켓에서 보시면 이때 사토시 가격으로요. 283에서 사토시 가격으로 23,700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100배, 사토시 가격으로 100배가 올랐으니까, 뭐 비트코인 들고 있던, 만약에 내가 1비트를 리플로 바꿔서 들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다라고 하면 100비트가 된 거예요. 거의 100비트. 이런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내려왔고, 보시면 이제 검정색이 120주 이평선입니다. 120주 이평선을 깨고 이렇게 또 강한 반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때만큼은 상승률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 이 상승 2017년 말 17년 12월 달 이때 상승도 적진 않아요. 1280 사토시에서 보시면 22,850이니까 거의 이제 20배 정도 BTC 마켓에서 거의 20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지금 현재 이제 120주선과 맞닿아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때 120주선 터치를 하고요. 바로 반등한 게 아닙니다. 이때도 120주선을 터치를 하고 바로 반등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120주선 터치 이후에 한번 양봉을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주봉이니까 일주일 동안 양봉을 만든 거죠. 양봉을 만들어주고 기가 막히게 4주 음봉을 만듭니다. 1, 2, 3, 4, 4주 음봉을 만들었죠. 4주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4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음봉을 만들어주고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닿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120주선을 지지하면서 양봉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4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야옹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깨고 내려갑니다. 120주선을 깨고 내려가요.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이때도요, 1주, 2주, 3주, 4주.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120주선 지지를 받고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때 2017년도 5월 달엔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뭐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깨고 내려온 이후에 그때 뭐 200주선이 지금 4667인데 200주선을 터치해도 되고요. 터치 안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없고,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바로 반등이 나와서 급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2017년 말 패턴 또는 작년 9월과 같은 그런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기도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시기 자체도 이제 5월달, 4월 동안 4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올라가면서요. 이렇다고 해서 리플 가격이 원화 시장에서 떨어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BTC 마켓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지금 만약에 8,000달러까지 가준다라고 하면 리플도 따라서 원화 가격으로는 올라갈 거예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건데 비트코인 상승률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BTC 마켓,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뭐 8,500을 찍고 조정을 받든 5,800.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라고 하면 5,800에서 비트코인이 빠지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8,500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8,500까지 가고, 8,000에서 8,500까지 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 조정을 받으면서, 리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1-1 시나리오로 딱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에 맞게끔 아까 이제 기사, 그 금융위원회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얘기했던 발언, 그리고 또 이제 규제 풀어주는 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5월 달에 ETF 승인까지 우리가 불시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1-1 시나리오대로 본격적으로 완전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가 그 베어러블 가이가 얘기했던 리플의 본격적인 상승 시작 타이밍이 이제 5월달이 될 수 있다. 뭐 5월 초가 될지 5월 중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월달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네, 그래서 야옹님이 이제 의견 주셨는데 뭐 망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지금 흐름 자체가, 패턴 자체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김판이님이 써주셨고요. 다른 거 말고 금 차트랑 비교해서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해주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금 차트 ETF 승인 난 거랑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패턴이 비슷하게 금 차트가 됐고요. 또 비트코인을 우리가 뭐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금 ETF 승인 났던 시점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ETF를 준비하고 ETF 승인 나는 시점과 비교했을 때 차트 모양이 너무 닮아 있다. 너무 닮아 있어서 이제 뭐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금 차트와 비교해서 이런 차트 분석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잠시만 제가 차트를 바로 이제 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 차트는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고 로그를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이제 금 차트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2003년도 3월 3일 3월 23일 이때가 이제 금이 ETF가 승인 난 시점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이때 이후에 금 움직임하고 그 전에 이제 금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패턴이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주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지금 금 차트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렇게 고점을 예, 안 그려지는데 예, 잠깐만요.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예, 이런 흐름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깊게 빠져서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죠. 내려오고 땅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ETF 승인이 나고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비슷한, 저는 이제 비슷하게 보입니다. 뭐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줬죠. 올라와주고 이때도 이제 쌍봉을 찍었습니다. 쌍봉을 찍고 눌러주고 지금 주봉이어서 좀 더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이 지지받았던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고 쌍바닥을 약간 짝꿍댕이로 찍어주고요. 올라온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금 차트와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이쯤이잖아요. 이쯤이죠. 예, 이쯤이고 여기서 이제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ETF는 여기서 이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비트코인은 ETF 승인이 뭐 여기서 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뭐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건 여기서 좀 더 올라와서 $8,000 지금 이 라인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이제 내려오는 이런 걸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뭐 어느 타이밍에 ETF가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흐름 자체를 보면 비슷하다. 이 움직임과 금 차트의 이 움직임 좀 지저분해 보니까 지워볼게요. 이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금 차트와 이 비트코인 차트가 패턴이 비슷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 예, 본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부분도 금 차트를 보고 또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을 보였고 이 이후에 ETF 승인이 난 이후에 금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ETF 승인이 여기서 났고요. 여기서 ETF 2003년도에 ETF 승인이 났고 3월에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이 빠졌던 고점을 찍고 빠졌던 쌍바닥을 찍었던 이 기간이 금은 20년이에요. 20년이고 여기서 상승했던 이 기간은 10년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고점 쌍봉 찍고 하락했던 이 기간이 1년이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10년의 반, 20년의 반이 10년이고 1년의 반이 6개월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한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면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이게 뭐 제가 저만 보는 이 시각이 아니라 아마 이제 금 차트와 비트코인 ETF 승인과 맞물려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 속의 달인님이 써주셨는데, 기관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잡코인들은 아마 소외될 것이고 성과를 내고 정말 좋은 전망 좋은 놈들만 골라 펌핑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잊고 펌핑 코인들에 눈 돌아가는 개미는 잠깐은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큰 수익과 암호화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맞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맞는 얘기 해주셨고, 당연히 이 시장에 많은 코인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닷컴 버블 때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다. 코인도 지금은 어떤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코인 개발을 하고 그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그 경쟁도 있고요. 실제로 또 개발자들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태되고 없어지는 그런 코인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미 이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그런 코인들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 적어도 최소 50에서 70% 정도는 그 비중을 유지를 해주고, 나머지 한 뭐 30% 정도는 내가 진짜 공부해서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봤더니 대중들이 좀 좋아할 만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톡의 클레이톤, 그런 코인들 나도 이제 관심이 간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30에서 뭐 한 3%든 5%든 그쪽 부분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서 실제 진짜 어떤 대박이 나와서 뭐 100배 가든 뭐 1000배 가든 그런 코인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설령 다 망한다, 혹시 이제 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던 그 주축이 되는 비트코인, 리플, 뭐 이더리움, 뭐 스텔라 루멘, 이런 그런 주축이 되는 코인들이 내 포트폴리오에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거기서 나중에 진짜 재수없게 뭐 비트코인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루멘이 살아남아서 여기서 이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 없어진 그 또 시총만큼 더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거두고 원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이제 좋은 거예요. 생활 속 달인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홍신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 달러 양적 완화를 해서 중국 주가를 부양하고요. 트럼프 대선까지 이렇게 가고 대선 후에 양털 깎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적 완화는 암호화폐 폭등이 요인이 된다. 페드가 양털 깎기를 하려고 금리를 크게 올리기 시작하면 달러 인덱스 상승, 그러면 그 시기가 암호화폐 조정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 암호화폐 일부 익절의 대출은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러가 버리는 패라고 해도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달러 가치는 오르고 이 시기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CJ님이 글을 써주셔서 일단 CJ님 글을 읽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J님 의견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셨는데, 페드가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페드가 금리를 올렸을 때 코인 시장에 조정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페드가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이다. 말씀한 대로 양털깎이 도구로 유용하기에. 아닐 것이다. 생각보다 프레질한 경제 상황 때문에 페드가 올해 초에 올릴 거라고 했는데 그만 올릴래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실물 경제에서의 유의미한 경기 상승이 없는 상황에서 대뜸 다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리 상승은 뜨거워진 경기를 식힐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금리 상승을 하게 된다면 미국 내 경기 침체를 가속시킬 정책이 될 것이다. 물론 중국 양털을 깎아서 얻는 이득이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셈법이 나오면 뭐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일단 뭐
가능성은 뭐 금리 인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인상할 수도 있죠. 인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금리 인상보다는 일단 그 누구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파월 의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또 전 옐런 의장은 오히려 올해 말 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경기 상황이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금리를 앞으로 뭐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런 발언을 가지고 야 돈이 시중에 또 풀리니까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저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저는 이제 마지막 피크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 피크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정리를 해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은 저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물론 절대라는 그런 단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금리 상승이 뭐 1%도 금리 상승을 안 하는 거냐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또 경제 상황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희박하다. 거의 확률은 전 적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이제 홍시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암호화폐 조정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과 이제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의 그 가격은 저 중국 위안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안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브라질 헤알화라든가 다른 화폐들 터키 리라화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최근에 러시아 루블라도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세로요 다. 약세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중국 주변국들 친중 반미 세력 국가들의 화폐를 먼저 손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을 공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금리를 올렸을 때 코인 시장 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금리 상승 자체가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코인 시장 조정할 수 있느냐? 실제 금리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코인 시장은 어떤 영향을 있을까? 금리를 올렸으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이 되겠죠. 이럴 때 큰 손들은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건 당근이다. 코인판이 안전자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 판에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와 있다면 빼겠죠. 그런데 이 중 하나 이제 골라서 잡으시래요. 그래서 근데 다만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연유로 위와 같은 주장. 큰 손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빠질 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려면 큰 손들이 이미 코인 시장을 이미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S커브 곡선에서 지금 그 성장기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기관 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해봤자 그 보시면 공식적인 큰 손들이 아닌 VC, 헤지펀드라든가 뭐 VC 투자회사, 뭐 명동의 큰손 이런 김여사 같은 이런 분들이 이 판을 지금 이끌어 온 거지 진짜 메인 기관들은 아직 들어온 게 아니다. 메인 기관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식의 봤을 때 자산 구성을 한번 싸게 이제 싸게 바꿔야 할 시기가 온다. 이런 큰 펀드들이 기본 전략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네 펀드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전략으로서 이제 분산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안전자산만 보유해야 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펀드들은 분산 전략을 통해서 언시스테매틱 리스크를 최소화한 후에 그 와중에 각 자산시장 간의 비중을 조절해 자기네들이 원하는 리스크 레벨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그 시장별로 분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면 암호화폐 시장, 채권 시장이면 채권 시장, 또 각 국가별로요. 뭐 신흥국들, 또 선진국들 이런 시장별로 분산을 해 놓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마켓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시장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내용이 좀 더 긴데 이 내용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예, 내용은 너무 이제 일단 길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한 줄로 딱 얘기를 해보면 경기 침체 된다고 너무 쫄지 말아라. 너무 쫄지 말라고 했지 아예 쫄지 말라고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홍신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런 부분, 금리 인상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안화는 약세로 갈 수 있다. 그럼 그 위안화로 약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미 중국 위안화는 뭐 아직까지는 제자리에 있지만 그 중국 위안화를 뺀 나머지 친중 세력들, 그런 나라들의 화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없이도 충분히 저는 나머지 다른 국가들의 화폐를 약세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저는 돈이 들어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판이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윳돈은 많은데 올라가는 거 보니 추매 욕구를 누르기가 쉽지 않네요. 아직 싼 가격이라는 생각도 있어서 더 그런 듯 합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 방송 저 방송 보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길수록 전체 재산에서 이쪽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 플러스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끄적여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연히 여유자금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달러라든가 뭐 엔화라든가 이런 건 현금이기 때문에 이 현금이 이제 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상승하는 이런 시장을 보면 야, 이거 돈 지금 넣어놨으면 벌써 얼마 늘었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앞을 내다보고 거의 신처럼 시장을 봤을 때라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당장 내일 앞도 한 치 앞도 이제 모르는 게 사람이잖아요. 당장 뭐 1시간 뒤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만약 그 부분을 내가 누군가 정확하게 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전 세계 돈을 다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그쪽에 그 방향에 배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여기서 갑자기 나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배팅을 했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배팅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유자금,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비중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리고 거기 플러스해서 현금, 뭐 현금은 엔화라든가 달러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은이라든가 금 자산들, 그리고 또 이제 당장 써야 될 원화는 또 필요하니까 원화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대로 이제 끌고 가시면 저는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굳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내가 진짜로 나는 여유자금 있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여유현금이 있다, 현금 흐름 자체가 좋으신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도 아직도 이제 6,000달러도 못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 뭐 일정 부분의 돈이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미리 이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해서 따라붙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고요. Q&A가 아직도 좀 더 이제 밀려 있어서 제가 오늘 시간을 최대한 내서 Q&A를 좀 더 찍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차트와 뉴스,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뉴스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고, 안 되면 이제 Q&A 뒤에 붙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